어둠이 내려앉은 한 지방도로. 뭐야, 사고 났어? 어떡해. 상관부터 왔지. 아, 나 조심 좀 하라니까. 빨리 가봐. 야, 너 정신 모르니까 현장 좀 사진 좀. 달리던 차 앞으로 승용차와 스쿠터 한 대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스쳐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쿠터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여자분 팔이 안 풀리는 거예요. 손에 뭐를 묶어놓은 것 같은데 뭐만 싶어서 보려고 하니까 그 남자분이 손을 툭 치면서 경기한다고 해야 되나? 아저씨, 많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갔다 하실래요? 네, 저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여자분 다치신 것 같은데.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거친 반응을 보이는 남자. 게다가 자신들이 사고 피해자인데도 이들은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스쿠터에 여자를 다시 태운 남자가 그녀의 손에 뭔가를 채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처음에 동그란 팔찌인가 그랬는데 그 양쪽에 채우고 딱 잠그는 게 분명히 수갑이었거든요. 여자 손에. 남자는 사제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있고 경찰이나 형사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여자 보면 여기저기 상처도 많은 게 그 여자가 남자한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에 수갑을 찬 채 스쿠터를 타고 떠난 의문의 남녀. 이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은 우선 사고 현장을 찾아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이나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 그래도 인근 주민에게서 한 가지 단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저 보니까 커피 배달할 때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맞네요, 그거요? 여기 그러면 근처에 다방이 뭐 있어요? 다방이요? 다방이 저쪽 맞으잖아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의 형태나 땅에 떨어져 있던 보온병의 모습이 커피 배달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혹시 인근 지역의 커피숍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닐까? 우리는 주변 마을의 다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맞죠? 그리고 해변가에 위치한 어느 다방 앞에서 눈에 익은 스쿠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의문의 남녀가 타고 있던 바로 그 스쿠터였습니다. 제작진이 잠시 지켜보고 있을 무렵 건물 뒤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긴 쇠줄의 호루라기, 시골 다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전기까지 꺼내 허리에 차고는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 남자.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는 2층 다방에서 내려온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모습.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두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남자는 스쿠터에 타자마자 곧바로 여자의 손목에 뭔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의 말처럼 그것은 수갑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두 사람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게 앞에 내리자마자 여자 혼자서 보온병이 든 보자기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감시라도 하듯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작진도 사무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 여기 집 좀 살까 해가지고 좀 그러세요? 예. 시세 어떤 거에서. 앉으세요. 일단, 커피 한잔 드릴게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사무실 안에서 중개업자에게 가져온 커피를 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느 다방 종업원들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내 문 밖을 흘끔거리며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시도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남자 때문일까? 아까 보니까 남자분 기다리시던데 같이 배달 다니시는 거예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는 그녀의 손목 위로 끔찍한 상처들이 보인 것입니다. 손목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괜찮으세요? 제작진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하는 여자. 바로 그때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저거는 뭐야. 에이, 그냥 커피가 다 마셨는데. 일단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밖에 있던 남자의 다그침에 여자는 급히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수갑을 찬 채 의문의 남자와 커피 배달을 다니는 여자. 그녀는 정말 남자에게 학대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자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 다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뭐 커피 네, 드실 거죠? 커피 두 잔. 네, 커피 두 잔 주세요. 작은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한산한 모습의 다방 내부. 그런데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 제가 먹을게요. 예. 제가 먹을게요. 잠시 후 다방 안쪽 구석에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분주히 일을 하고 있던 그때 이번에는 섬뜩한 모습의 남자가 다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 긴 회칼을 든 그는 다방업주 앞에 회 접시를 내려놓고 곧장 여자가 일하는 모습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그녀에게서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는 듯 보입니다. 여자는 확실히 다른 종업원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차갑기만 한 업주의 반응. 마치 하인을 부리듯 하는데도 그녀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지켜본 결과 여자는 커피 배달뿐 아니라 청소와 빨래까지 다방의 온갖 허드렛 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업주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까지도 그녀의 이런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빨리 못해, 이것도. 깨끗이 좀 봐.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는 그녀의 처지가 애처롭고도 안타깝게만 보입니다.
아이고. 야, 이렇게 밟아서 때가 빠지냐? 일로 와봐,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너, 숭어 손을 빼라고 했지? 어? 이거, 얼굴 닦는 숭어 어디 들어가면 발로 밟아!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멍청한 녀석 듣는 거, 니가. 그리고 속어가 다 마르면 빳빳하게 달여놔. 그 입은 옷 좀 빨아입어라, 좀. 나 더러워 죽겠어, 진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던져주며 모욕적인 말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다방업주의 모습. 여자에게는 이미 일상이 돼버린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전이요? 아니요. 저 이따가 여기 민박집 먹을 건데 네. 여기 배달되네? 그럼요. 근데 배달은 출장이라 저희가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아요. 아, 가격이 틀려요? 뭐? 일단 젊은 아가씨 가면 4만 원이고 다른 아가씨 가면 3만 원이고. 아, 언니! 언니! 나 일단 두 사람 예약돼 있어. 한 사람 밑에 한 밖에 없네. 보내. 아 괜찮아요. 보내주시면 돼요. 저요? 네. 이거만 가져가시고요. 남자의 감시를 피해 여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한 제작진은 직접 커피 배달을 주문하고 여자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 인권센터 관계자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민박집에 자리를 잡고 얼마 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여느 때처럼 두 사람이 탄 스쿠터가 민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자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자가 커피 배달을 나갈 때마다 동행하고 감시하는 남자 역시 다방과 관련이 있는 듯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무전을 통해 다방의 도착 사실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센터 관계자와 함께 있는 제작진을 보고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여자. 우리는 취재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그녀에게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의 설득이 이어진 후에야 조금씩 대화에 나선 그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저 괜찮아요. 저한테 말해요. 괜찮아요. 일단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일단 이름부터 물어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송이요. 아, 한송이 씨세요? 송희 씨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이요. 36이요? 36이요. 배달 왔다 갔다 할 때 수갑을 찾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사시는 거예요? 커피 배달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한송이 씨는 수갑 얘기가 나오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상처는 왜 난 거예요? 수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갑 때문인지 아니면 자해나 폭행 때문인지 그녀의 양 손목은 날카롭게 베인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런 거예요? 네. 왜요? 아팠을 텐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요. 누가 송희 씨 괴롭혔어요? 저 바깥에 있는 아까 그 남자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 스스로 손목을 긋고 자해를 했다는 한송이 씨. 아니, 하지만 그녀의 몸 곳곳에는 자해가 아닌 오랜 시간 학대에 의한 상처라고밖에 볼 수 없는 끔찍한 흔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의 몸에 이런 아픔을 남겼을까?
머리 쪽에 난 상처나 멍은 본인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랬어요? 밖에서 망 보시는 남자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가족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 왜 그러세요? 왜? 조금만 더 얘기하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희 씨.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고 얼마 후 밖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여자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솜씨.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한송이 씨. 제작진과 센터 관계자의 만류에도 급히 밖으로 향한 그녀. 남자가 달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저희 화내지 마요! 아니 저기 소미 씨. 안 한다고요. 아이고! 저기 몸에 상처도 많으시고. 아니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요! 커피 먹었을 때 집에 그래! 저기 왜 수갑을 채우세요? 아니 소미 씨. 아까 보니까 수갑 채우시던데. 아! 신경 쓰여! 당신들 해봐요! 약간 어눌한 말투로 제작진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자. 그는 막무가내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막 채워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저 얘기 좀 여자에게 수갑을 채워 커피 배달을 다니는 남자. 배달을 와서도 그녀를 지켜보고 감시하던 의문의 남자는 그렇게 또 여자를 태워 다방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자분은 지금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힘에 눌려서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여자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나 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직장 공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둘 다 원체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서 두 사람 다 이곳에 산 지 10여 년이 됐다는데도 이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하나씩 떼먹는데 네. 저 인간 있는 사람보다 싸잖아. 아. 이분은 그 아가씨가 이쁜데. 그래요? 네. 근데 누가 됐나? 보니까 어깨에 그 엉망이더라. 엉망이더라고.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맞은 게지. 그래서 데리고 오는 그 남자가 패냐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건 아니고 네. 그 남자도 불쌍하다고 막 울더라고. 그 남자분도 불쌍하다고 그랬다고요? 주변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이 10년 넘게 함께 일해왔다는 남자와 여자.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우고 다니는 남자를 여자는 왜 불쌍하다고 했을까요? 여자의 온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정말 남자와 관련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두 사람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은 계속되는 커피 배달. 해질 무렵 두 사람의 스쿠터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 앞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한송이 씨. 남자는 겨울 찬바람에 추위에 떨면서도 주변을 서성대며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보온병을 받아 챙기는 남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를 내달리기 시작한 한송이 씨.
남자가 급히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만 여자는 눈 깜짝할 새 바다 쪽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 들어가는데? 자칫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다행히 재빨리 구조가 이루어진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벌인 것일까? 들어봐요. 우선은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 그녀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제작진이 향한 곳은 인근의 한 병원. 물에 빠졌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환자분, 정신 있으세요? 혹시나 차가운 바닷물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응급실에 도착 즉시 한송이 씨에 대한 응급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잠시 저체온증을 쏟고 가고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액 넣어주고요. 수액 맞으시고 좀 쉬시면 괜찮으시래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한숨 돌리는 남자. 그런데 이번에 한 3개월만 오신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의 병원 방문이 처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임을 밝히고 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작년 경험하니까 2년 전부터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오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번이랑 비슷하죠. 상습 자살 기도 습관성 자해와 자살 시도로 지난 1년간 수차례 응급실로 왔었다는 한송이 씨. 하지만 자해에 의한 상처보다 오랜 세월 폭력에 의한 상처가 더 깊었다고 얘기합니다. 습관적인 자해나 자살기도 환자들은 보통 우울증, 지속적인 학살, 폭행 등에 의해서 오는데요. 이 한성희 씨 같은 경우에는 후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죠. 누가 그런 흉터를 남긴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하나요? 네, 안 그래도 남편분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고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죠. 담당 의사와 얘기를 나누던 중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이들이 서로 부부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골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한송이 씨. 수갑을 찬 채 커피 배달을 하고 있던 그녀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했습니다. 남자의 철저한 감시 아래 온갖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끔찍한 상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한송이 씨. 놀라운 건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감시하던 남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왜 자신의 아내 손에 수갑까지 채운 채 커피 배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의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간단한 수액 치료가 끝나고 응급실을 나선 두 사람. 제작진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들을 다시 태워 다방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사고 이후
두 사람은 제작진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 네. 여기요? 그런데 다방 건물 뒤편에 위치한 두 사람의 집은 언뜻 보기에도 집이 아니라 창고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살면서 돈 벌어야 돼. 우리 집 사야 돼요. 뭐야? 아니, 여기 조명 좀 잠깐. 네, 들어오세요. 제가 잡을까요? 이거 키면 따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네, 괜찮아요. 이거 키면 금방 따서 쓰세요. 들어오세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집이에요. 이거 전기 하나 없이 괜찮아요. 희미한 양촛불 아래 드러난 집 내부의 실체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공간. 발 시려면서요? 예, 빵꾸 다 났네, 이거. 예, 이쪽에서 이거 물 자꾸 들어가니까 발시려. 남편 이호식 씨는 다방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회센터에서 일하며 커피 배달 일도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 6년 됐어요. 6년? 예, 6년 동안 여기서 사셨다고요? 예, 여기 사장님 창고인데 네. 우리 여기 돈 없으니까 일단 여기 살아서 돈 벌어 집 사라고 여기 우리 집 줬어요. 예. 아, 여기가 집. 두 사람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건 벌써 10여 년 전. 그러다 결혼 사진만 찍고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된 지는 6년째라고 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생활. 하지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호식 씨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시는구나. 밥은 네. 어디 있어요? 우리 밥솥. 아, 밥솥. 예, 전기 안 들어오죠? 여기 전기 없어요. 이거 네. 사장님이 우리 밥 여기 넣어서 먹으라고 이거 네. 빌려줬어요. 아니, 전기 없는데 그거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 있으면 벌레 안 들어가요. 이거. 벌레 안 예. 차가운 그릇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밥솥. 그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 한 덩이는 이들의 처지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밥 좀 먹어야 돼요. 에이, 괜찮아요. 물 말아서 먹으면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이거 찬물이잖아요. 예, 괜찮아요. 아직 안 얼었어. 괜찮아요. 두 분 식사 안 하신 거예요? 예, 저녁은 그냥 여기 집에 와서 먹어요. 이렇게 집에서. 점심은? 점심은 배달 바빠서 우리 밥 못 먹어요.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 이렇게 두 끼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녁 이렇게 때우시고? 예, 괜찮아요. 예. 힘든 생활이지만 아내를 애틋하게 챙기는 호식 씨.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에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승희 씨 혹시 오늘 왜 그런 건지 좀 여쭤봐도 돼요? 얘기하기 싫으세요? 호식 씨는 근데 배달 갈 때 왜 승희 씨 손에 수갑 채우시는 거예요? 수가 우리 자꾸 배달 가서 오토바이 자꾸 뛰어내리고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둘이 안전벨트 이거 자꾸 다쳐요. 자꾸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내 송희 씨. 그런 아내를 지키겠다고 남편은 수갑까지 채워서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런 환경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던 우리는
남편인 이호식 씨 역시 부인과 다를 바 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그의 하루 일과 대부분은 다방업주의 남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커피 배달을 위해 호출이 있을 때 빼고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이호식 씨의 모습. 호식 씨에게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주로 다방업주의 남편인 황 사장. 그 역시도 부인과 마찬가지로 거친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한 번 앉는 일 없이 계속되는 중노동의 연속. 그렇게 일을 하던 호식 씨가 손을 놓는 순간은 단 한 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무전기에서 호출이 있을 때뿐입니다. 무전기가 마치 리모컨이라도 된 것처럼 황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 뛰고 또 뛰는 호식 씨. 그에게 지시를 내린 사장이 어떤 심부름을 시켜도 그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내야 했습니다. 야, 이승씨, 아유, 야, 내가 뭐라 그러지? 에? 또, 브라이트 맨솔, 이 초록색. 아,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자식. 아이고, 내가. 아유, 정말. 브라이트 맨솔, 초록색 얘가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요. 이런 승씨, 아, 그렇다고 이걸 가져와? 아이고, 들고 오냐고. 얘라, 이 자식. 아이고, 똑같은 거. 야, 이리 와, 빨리, 이제. 빨리 와, 빨리. 야, 이리 와, 빨리, 이제. 혹독한 노동과 가혹한 처사.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호식, 한송이 부부.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늦은 밤, 제작진은 또 한 번 그들의 낡은 창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호식 씨? 네. 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깥 기온과 다를 바 없는 차가운 집안이지만 두 사람은 제작진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좀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한잔 주세요. 예. 송희 씨가 건넨 건 다방에서 모아온 녹차 티백이었습니다. 예. 한번 쓴 거긴 한데 깨끗한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 아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예. 놔뒀던 건데 깨끗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 소박하고 순종적인 부부. 우리는 이들이 말하기 힘들어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혼내요. 우리. 황 사장 부부한테 폭행 당하신 적 있으시죠? 두 분 다. 응?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배달 갔다가 네. 내가 내 잘못 너무 늦게 오고 우리 부인이 자꾸 뛰어내리고 다치고 내가 못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혼내는 거예요. 혼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송희 씨는?
후식 씨 혹시 몸에 상처 있으시죠? 네? 에, 상처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등. 업주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며 두 사람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는 고작 커피 배달에 늦거나 일이 서투르거나 다쳐서 병원비가 들뜨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 거기서 지금 두 분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두 분 월급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에, 통장 있어요, 통장? 우리 부인이 여기 올 때 빚 많이 져가지고 일단 그거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 사장님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 사준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저기 10,000원 받아요. 예. 10,000원 받는데. 10년을 노예처럼 일하고도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지 못한 두 사람.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믿고 6년이나 이 창고방에 살아온 것입니다. 두 분은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청주에 가족이 있긴 한데 아, 청주에 계세요, 가족이? 근데 10년 전쯤 연락이 끊겼어요. 10년 전쯤에?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부부는 이곳을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어둡고 차가운 방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다방을 찾은 우리는 정식으로 취재 진임을 밝히고 업주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황 사장 부부가 함께 다방에 나와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언니! 방송국에서 사장님 좀 뵀잖아요? 응.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방송사에서 나왔거든요. 그 황상고 사장님 되시죠? 예. 난 그 방송에서 뭐 별일 없을 텐데. 제작진은 이호식 씨와 한송희 씨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분 다 이호식 씨랑 한송희 씨한테 일 시키시면서 임금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 있으시면 명세서나 그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걸 저희가 왜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피디님이 무슨 고용노동부? 뭐 이런 데서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장사하는 집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일을 시키셨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노동 착취예요. 걔네요. 남자애 멍청하죠. 여자애 걔는 심심하면 칼로 긋고 보셨어요 손? 걔네 그냥 냅뒀으면 노숙자 됐던가 길에서 얼어 죽었던가. 여기 데려와서 어떻게 지는 줄 아세요? 밥 먹이지, 옷 사입히지, 애 이거 그을 때마다 병원 데려가지, 따뜻한 잠자리 마련해줬지, 둘이 같이 살게 해줬지. 우리가 얼마나 가족처럼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예상했던 대로 황 사장 부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차가운 연탄 창고에서 6년을 살게 하고도 자신들은 갈 곳 없는 두 사람을 거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커피 배달시키는 게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그게. 예, 알았어. 이게 당장 내보내지. 야, 호수가! 그런데 갑자기 무전으로 후식 씨와 송희 씨를 호출하는 황 사장. 지금 당장. 아니 두 분을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해요 당황하시게. 당황은 무슨? 그거 당장 불러서 있는 자리에서 이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어요? 업주의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온 두 사람은 잔뜩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네들 말이야. 이분이, 우리가 너희들을 돈 한 푼 안 주고 일만 쌀빠지게 시켜다는데, 뭐, 사실대로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야, 어떻게 갈래? 아유 호식 씨. 나중에. 호식 씨.
제 얼굴 보세요. 호식 씨. 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 아니야. 자, 그만. 나가시죠. 저기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네 지급 된 거 있으면은, 이 지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니, 지금 겁먹어서. 그리고 다음에 와서 이거 확인해보세요. 저 대타 할 때. 아니면, 형식으로 제소를 하시던지, 알겠어요? 가시죠. 가시죠. 가세요. 야, 가세요. 얼른 가세요. 10여 년째 업주 부부의 다방과 횟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송이 씨와 이호식 씨.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그동안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심각한 노동 착취와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업주인 황 사장 내외는 노동 착취와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이들의 협박에 두 사람은 그곳을 빠져나올 기회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낼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취재를 더해가던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이들 부부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식 씨는 지적장애 상급으로 장애 진단 신청이 돼 있네요. 기침생활 수급자로도 신청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수당이랑 수급비에서 80만 원씩 월 8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3개월 전부터는 신용불량자로 압류되고 있는 상태예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요. 누가 대신 신청을 하고 요식 팀장으로 대신 받았나 보네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확인 결과 지난 6년간 이호식 씨 앞으로 지급된 월 80여만 원의 수당과 수급비를 누군가가 가로채왔으며 이들 부부의 신분을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 우리는 한송이 씨 부부를 설득해줄 유일한 가족인 그녀의 부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기 혹시 성함이 최국희 할머니 맞으세요? 예, 내가 최국희인데. 아 맞으세요? 따님이 한송이 씨 맞으시죠? 예, 송이 맞아요. 맞으시죠? 예, 우리 송이 맞는데. 왜, 어떻게 알아요?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간 이후 소식이 끊겼다는 외동딸. 노모는 딸 소식이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이 다리가 시원찮아서 찾아다쓸 수도 없고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 받아놓고 따라가야지 했었거든. 근데 이 독한 것이 어떻게 인제서야. 아이고. 우리는 할머니에게 한송이 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빨리 갑시다. 네, 빨리 갑시다. 아이고. 누가 왔나? 안녕하세요. 영감, 송이가 살아있다네요. 송이가. 누구? 송이요. 송이? 네. 그럼 뭐 살아있겠지 뭐. 부모가 있으면 못 봐. 죽긴 어떻게 죽어? 또 저런다, 저 영감이. 우리 영감이, 우리 송이가 나이 많은 남자랑 산다고 그럴 때 안 된다고 절대도 안 됐거든. 그걸 저버리고 나갔다고 지금도 안 그러나. 아버님이 시끄럽다 그만. 아유, 안돼. 애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제작진은 송혜 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달리 섭섭한 듯 역정부터 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됐시다. 됐어요. 아니 거기서 살라 그러셔.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으면 그걸로 그만이야. 아 필요 없다니까. 나도요. 나도 얘기합시다. 우다버지라도 2살 때부터 키웠거든.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가버렸다고 저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저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빨리 가시죠. 딸을 만나서 직접 설득하겠다는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는 다시 두 사람이 있는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딸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노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방문에는 호식 씨의 수당과 수급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 담당자도 함께했습니다. 송이야. 네? 어디서 오셨어요? 송이 어디 있어요? 네? 송이요? 네. 송이. 안녕하세요. 송이 참. 송이야. 저분 누구예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하는 할머니. 송이야.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송이 빨리 데려오고 와요. 네? 빨리 데려오라고! 딱 진정하게. 빨리 데리고 와, 우리 딸 송이. 좀 앉으세요. 그런데 다방업주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2 사람 찾으러 갔는데 좀 걸릴 거예요. 아니 찾으러 가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2 사람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무슨 소리야, 없어지다니! 아니 없어지다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어젯밤에 창고에 네. 자기 싫대요. 예. 그래서 저녁까지 일찍 가서 먹였는데 그 자원방에 재웠단 말이에요. 아침에 시간 가니까 없더래요. 문을 다 열려있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 두 사람이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가는데 재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간밤에 두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의 다방업주. 그녀는 제작진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뭔데요? 그동안 우리는 일한 거 식대랑 밥 빼고 정산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80만원씩 나눠줬어요. 그거 다 받았으니까 나갔겠죠 뭐. 다방업주가 내민 것은 두 사람의 임금 문제를 다 정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지난 10여 년간 일한 수당에서 식비를 포함해 의료비와 병원비, 심지어 간식비와 화장품 비용까지 공제돼 있었습니다. 식대가 6,000원씩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점심 식사 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동네 식당들 밥값 최저가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점심을 다 줬어요. 이호식 씨 장애수당 30만 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 49만 원 그거 신청하러 오실 때 남편 황상무 씨가 오셨는데 수급 나간 통장 어디 있습니까? 통장이요? 전 모르죠. 본인이 갖고 있겠죠. 처음에 1년 정도만 제가 관리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하겠다 해서 줬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면 6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걸 이호식 씨가 갖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에 이호식 씨는 통장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가 잊어버렸든지 어디다 숨겨놓고 못 찾는 건지 하여튼 그 사람들 찾으면 물어보세요. 어디다 뒀는지 전 모르니까. 월급 계산도 끝났고 수당과 수급비는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다방업주. 대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호식 씨가 일했던 횟집과 두 사람이 살았던 창고방까지 둘러봤지만 정말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리 설치해 두었던 제작진의 카메라에는 단서가 남지 않았을까? 우리는 동영상을 둘러보며 호식 씨와 송희 씨의 모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는 다방업주의 말대로 두 사람이 횟집에 들어가는 모습만 포착됐을 뿐 나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야? 이거 황 사장인데? 아시는 분이세요? 잠깐만. 깜짝 놀라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한송이와 황 사장의 모습. 따님을 데리고 왔다고요? 송이 씨를? 같이 산다고 사진 한 장 덜렁 내놓고 갈 사람이에요. 다방업주의 남편이자 횟집 주인인 황상구 사장. 그가 바로 16년 전 송이 씨와 함께 살겠다며 집에서 데리고 나갔다는 그 남자였던 겁니다. 한송이를 10년 넘게 노예처럼 부렸던 남자 황상구. 우리는 두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3일째. 그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늦은 밤, 그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약 30여 분을 달려 그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서해안의 어느 부둣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 야, 영감님도 여전하시네. 이 소주랑 한 세트야, 한 세트. 어? 야, 너는 그동안 소식 딱 끊지만 그러고 살고 있었냐? 뭐 저런 거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왜 하셨어요? 아니, 볼 일이 왜 없어? 너 아직 계산할 게 많이 남았잖아. 소주병을 내려놓고 황 사장에게 말을 건네는 남자. 놀랍게도 그는 바로 한송이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지금 왜 여기서 황 사장과 만나고 있는 것일까? 15년 전에 벌써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보너스도 드렸고, 그건 그때 계산이고, 넌 내 쌩떼 같은 딸년 데려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니 10년 동안 일쎄 빠지게 부려먹었다며. 계산해야지. 아니 영감님, 쌩떼 같은 딸을 갖다 500만 원 내게 이게 누군데?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딸을 넘겼다는 의붓 아버지. 너 지금 걔 데리고 있지? 씨. 나 이 영감이 정말 독종이시네. 알았어. 나 같이 가. 수상한 대화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두 사람. 우리는 일단 경찰에 납치와 인신매매 가능성을 신고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멈춘 곳은 인근의 한 선착장. 차에서 내려 어선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던 황 사장과 의붓 아버지 박노인 앞에 또 다른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래. 어때, 잘 잘했어. 둘이 운전만 되니까 이렇게 뛰어나야 돼. 그리고 도로. 여기 502개 타입니다. 천이야? 들어와. 이따 늦게 있다가. 자, 어때? 가봐. 남자들로부터 돈 뭉치를 받은 황 사장. 이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잠시 후 밧줄에 묶인 채 손실 밖으로 끌려 나오는 두 사람. 그들은 바로 사라졌다던 노예 부부 이호식과 한송이였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손실 밖으로 끌려 나오는 이호식과 한송이. 냄새. 좀 얘들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뭐 섬으로 내려가야지, 섬으로. 그러면 각 섬에다가 있지? 하나씩 빨리 들어가고. 야야야야야 내 돈 정말 약하게. 알았어. 기다려줘. 정말 나 이게 신경을 나네. 두 사람을 섬 어딘가로 팔아넘기려는 황 사장 일당.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속속 이루어지는 검거 작전. 인신매매 브로커 일당도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무사히 구출된 두 사람.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범인 황상구는 검거망을 뚫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달아난 피의자 황상구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서에서는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껌 좀 그만 씹어요. 예? 아니 아무리 의붓아버지라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글쎄, 난 그놈이 데리고 있을 줄 알고 내가 간 거라니까. 내가 얼굴만 딱 하려고 내가 신고 올라갔어. 어? 그 돈도 내가 그 신고하려고 했던 돈이라니까. 저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지금 황상구 어디 있습니까? 도망간 사람 저한테 물어보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혼 좀 하게. 피해자 황상구는 전일 때 지금 긴급 수배령이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착취했던 임금하고 수당, 수급비까지 아마 대출금이 있는데 그게 한 2억 8천 정도 나온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한송이는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며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에서 일하던 당시 20살의 한송이에게 황상구가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자 그녀는 그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반대를 했던 의붓아버지는 이를 빌미로 황상구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딸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황상구는 한송이를 다방업주이자 자신의 아내인 김숙자에게 넘긴 뒤 지금껏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송이와의 결혼을 미끼로 이호씨까지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리며 그녀를 감시해왔던 시간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활하시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몇 번 도망갔었는데 그거 잡혀가 맨날 혼나고 때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돈 주고 왔으니까 내가 도망가면 엄마한테 그 돈 다 받아내고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두 사람. 이들은 빼앗긴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력에 오래 노출된 사람의 경우 우울감과 무력감이 크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한송이 씨가 습관성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달아났던 악덕업주 황상구는 지난달 말 전남의 한 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다방업주 김모 씨, 의붓아버지 박노인과 함께 모두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한송이 씨와 이호식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된 이후 현재 노모와 함께 고향집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에 대해 이웃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들의 새 출발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목회 드라마 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